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제법 컸는데 반도체 약세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3.7% 장중한테 6% 넘게 빠졌다가 이제 3.7%로 하락했는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영향 그리고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좀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주문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어떤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인텔 이런 어떤 주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예상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 유명한 레노버 같은 경우도 8분기 만에 가장 부진한 성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3위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재료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게 투자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업황 바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낙폭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1% 빠지나 3% 빠지나 빠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에게 압박감을 상당히 주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가 저점과 고점이 살짝 높아지는 터널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그 터널이 깨진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가 왜 이렇게 약한가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가 블룸버그에 이런 어떤 분석글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반도체 업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지? 왜 이렇게 나쁘게 평가가 되지? 이런 내용을 다룬 건데 이게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대유행 국면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집안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수요가 급증을 했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역시 투자가 집중이 됐겠죠. 주문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또 자동차, 그다음에 애플 이런 어떤 업체들이 칩 조달을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수요가 급증하고 생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 시간이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칩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이 주문을 이중으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주문하고 저기도 주문하고 그리고 또는 100개 필요한데 200개 주문해버리면 일단 저쪽에서 반만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필요한 수량을 채우게 되니까 두 배로 부풀려서 주문을 해버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려서 그 생산업체들이 수요를 착각했다. 수요가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정부들은 또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생산 설비는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져 있는데 수요는 그만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이게 공급 과잉이 돼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워낙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설비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의 반도체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향후에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덜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바닥을 찾아낼지 이건 제가 잠시 차트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일단 중국에서 먼저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부 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가 2.9였는데 2.7, 4.8이었는데 4.6. 생산자 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물가 지표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 추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도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9일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로 바뀌었죠. 그나마 동시효과에 한 600억 정도 들어와서 매도를 많이 줄였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1600억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였거든요. 그 두 종목 빼고 나면 매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 좀 선방했다. 매도 규모가 이렇게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들인 종목을 보니까 2차전지 이쪽 샀고 자동차는 계속 사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 거는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주고 이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건데 자동차 계속 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쪽하고 조선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도 역시 2차 전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피팅 업체들이 좀 몇 개가 좀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 이제 그 다음에 기관들 코스닥에서 매수한 거 보니까 이제 피팅 업체 하이로 코리아라든가 태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역시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과 엔터주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들이 좀 편중되어 있는 다른 거 팔아서 이거 사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게 오늘장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를 좀 살펴보면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알고 있는 거 대비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가 나온다면 준비된 매매가 나오지 기습적인 예상 밖의 어떤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초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가 되게 높게 나온다면 경우가 다른 건데 비슷하게 나온다라면 갑작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준비된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지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잠시 후에 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매도가 진정이 되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빼면 오늘 매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시황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까지 매도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로미터는 현대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꾸역꾸역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빠져버리면 이상해집니다.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CPI를 보고 나서 수급,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60월선에서는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버텨주느냐.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게 건설, 피팅, 철강 이런 정책 관련된 또 실적이 검증됐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는 괜찮죠. 나쁘진 않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2,500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전차 쪽에 하나라도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어제 밤에 제가 그 카페 고릴라 리서치에 올려드린 건데 삼성전자가 언제가 바닥이 될까 이거를 한번 차트로만, 차트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차트를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추정만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이 60월선, 이게 월봉이거든요. 60월선은 뭐냐면 5년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추세선이 웬만하면 바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선에까지 와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익이 한 30% 정도 급감하는 국면 전, 네, 그 정도에 이 정도까지 빠지면 웬만하면 거기서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업황 얘기가 나왔어도 저 정도로 막아지는 정도 수준이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최대 빠져봐야 한 5% 안쪽, 그 정도 안에서 방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빠지는 경우는 뭐냐? 이거는 120월선입니다. 자, 120월선까지 빠진 사례가 있어요. 120월이면 10년이잖아요. 여기까지 빠졌던 사례들이 있어요. 저 언제냐면 1996년, 9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금융위기 터졌던 시점.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때 딱 두 번입니다. 최근에 이제 30년 정도를 돌이켜서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적자에 가까울 정도의 실적이 급감하는 경우, 실제로 98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이익이 적자 났었을 때고요. 2008년도에도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면 120월선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A 시나리오 이익 30% 급감하는 정도 국면이냐. 그렇다면 지금보다 한 5% 안쪽. 다음에 그게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실적이 생각했던 거 상상 밖으로 확 반토막 이상 확 나빠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20%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이하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바닥은 지금 즈음이 될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20%. 그럼 뭐 코스피도 여기서부터 뭐 한 2,000포인트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60월선 쪽에서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분석이 많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보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즈음에서 바닥이 나와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틀어져야 되니까 수급의 변화를, 이거는 뭐 차트는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더 우선이니까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을 딱 하시면 요 이제 여기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또 하루 사이에 한 저희 많이들 들어오셨고 2,200분까지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카페 만들었고 어제 이런 내용들 다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종목 리포트, 여기에 이제 기업 분석 쉽게 이해하는 분석 이런 거 올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분석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코멘트까지 달아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그 내용들도 제가 또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기사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원문까지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링크까지 다 달아놨거든요. 오셔서 좀 많이들 봐주시고 이제 좀 참여도, 좋은 의견, 종목 분석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지금 2200분 되는데 제 목표는 10,000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10,000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안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